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속된 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 등 선처 가능성을 내비쳐서 주목됩니다.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네, 현재 실형이 확정돼서 구속 수감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들에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 기업인 선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료인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까칠한 뉴스를 전해주실 분이죠.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성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요.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하고 특별법 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야당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만나는 건 한 10일 정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원내대표와 대책위에서 새로 선출된 전명선 위원장은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해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과도 따로 만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새누리당이 이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협상 대표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요. 아직까지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네, 요즘 발언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반대할 뿐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독재자의 통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이 어렵게 결단을 해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그 대신 이것을 행사할 특검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새누리당이 그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당이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해도 여당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사가 많은데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또 아니다는 얘기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보도 내용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네. 보도 내용을 보면은 문희상 위원장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였죠. 박지원 비대위원은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위원장이 언론 보도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요.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편파적이라 생각하는 후보나 사람들이 있는 한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가 모바일을 어쨌다는 둥 턱도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의 침몰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문과 이과 계열 구분이 없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부터 고교 문이과 계열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고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경우에는요. 이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으로 공통 과목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이 필수 이수 과목이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기존 심화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고요. 네. 내년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하면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네. 자기들끼리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일에 6분 만에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 만에 네. 승객 476명 전원을 받으러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실험 결과로 나왔다. 예,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요.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여기서 세월호 가상 대피 시나리오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고 즉시 탈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이 배에서 빠져나오는데 5분 5초가 걸렸을 거고 네. 선원들이 목표해경 1, 2, 3정에 올라타면서 명령했다면 6분 17초가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박 교수는요. 이 시뮬레이션이 잘 훈련된 선원들의 탈출 안내 유도를 전제로 한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예, 예.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이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또다시 이 보온 인사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보온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은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적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요. 위원 28명의 만장일치로 김성주 회장을 임기 3년에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기업인 출신인 김성주 회장이 국내의 대표적인 구호기관 수장으로 적합한가 야당은 보온 인사의 끝판왕이라면서 벌써부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죠? 이게 예산을 보면요. 7,400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 사회봉사사업이나 수해, 화재 이런 재난구호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한 기구는요. 이 적십자 내에서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등 장관 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또 전국 대의원 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국가단체인 거죠. 이 명예총재가 대통령이고 또 국가적인 인도주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총재는 장관이나 총리를 역임했던 원로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한일 환경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네. 재자연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한국습지 NGO 네트워크와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 등으로 구성된 4대강 한일시민조사단이요. 오늘 4대강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식수원에는 독성 조류가 득실거리고 있고 수질은 악화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많은 습지가 이미 사라졌고 멸종위기 동식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어서 과거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하천 정비 사업의 실패 사례를 열거하면서 4대강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죠. 네. 새누리당의 상임 고문인데 네. 골프장 성추문 얘기 있었죠. 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합의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박희태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모 씨가 A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6월에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네.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 막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 중반답게 서울 시내도로 이동량이 다른 날보다는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만 어렵고요. 반대쪽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 이렇게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이렇게 부분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쪽도 영동대교 부터 여의도권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화로는 외곽 쪽으로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밀리고요.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촌로 역시 외곽 방면으로 아현교차로에서 웨딩타운,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을 겪었었죠. 그러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를 갖추면서 당의 혁신은 물론이고요. 흐트러진 집안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중도파 의원들이 중도 성향을 대변하는 비대위원을 임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원식입니다. 네, 중도파라는 용어를 많이 쓰십니까?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저희는 중도개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아, 중도개혁. 네. 예. 그러니까 민진모라는 모임이 있으신가 본데 의원들 모임. 예. 근데 그 민진모가 주로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모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민진모는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의 줄임말이죠. 예. 예. 지금도 이제 민주당이라고 그러시네. 그 민주당 시절에 만들어서 예.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민정은 당내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인가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꺼져가는 정권 교체의 꿈, 집권의 열망을 다시 지펴보자. 그래서 만든 모임이고요.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저희 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양날개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중도를 강화하고 예. 투쟁도 있지만 대화 협상을 지향하는 예.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쪽 날개는 선명야당, 한쪽 날개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균형 있게 키워나가야지 저희가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제 중도 개혁이다, 의 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또다시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아주 당당하게 내셨어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장외투쟁보다 예. 원내에 들어와서 협상을 강화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 예. 합의하는 과정 없이 장외로 가는 거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런 취지였죠. 네. 솔직히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당내에 많이 있습니까? 130명 국회의원 중에. 의외로 보면요. 예. 과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과반 이상이 그런데 다만 네. 어떤 계파로 묶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드러나는 게 크게 안 보일 뿐이죠. 예. 그러면 다른 쪽의 한 절반 정도라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신가요? 다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 대략 뭐 그런 모임으로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죠. 네, 반대쪽에서 이제 강경한 목소리만 있는데. 그래서 요즘 친노 강경파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예. 친노 강경파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언론에서 예. 이전부터 이렇게 이름을 져서 그런데요. 네, 언론에서 예.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정치 행보를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이 지금도 같이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모이지 않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되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또 강경하지는 않고, 네. 뭐 저희랑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좀 이렇게 분류를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라고 불리는 분 중 안에도 강경파가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설명하시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비대위로 구성을 했는데 예. 친노 좀 세력이 좀 강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중도 성향을 대변하는 비대위원을 임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예. 예. 그 어떤 취지이신가요? 그러니까 꼭 친노 성향이 뭐 많다 이런 거보다도 예, 예.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진단하셨지만은 예. 그 계파의 수장 예. 그다음에 대학 그분들이 또 이제 이번 전당대회 나가실 분들 예. 위주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네. 계파에 소속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계파의 성향과는 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중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의 뜻을 예. 비대위에 담을 어떤 루트가 없어졌다. 그래서 비대위가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 이런 취지죠. 네. 그럼 문희상 위원장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 운영에 참고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아마 뭐 또 내부에서 상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또 추가로 임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들이 거론이 되시나요? 그래도 한번 3선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보통 다선 분들인데 예. 저희들도 어떤 분들을 뭐 이렇게 딱 짚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대략 3선, 4선 이렇게 되니까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 미리 그걸 딱 정해서 얘기한다는 게 네.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정했다기보다도 저 추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특별히 거론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에서는 뭐 많아가지고. 김성곤 의원이라든가 예, 김영환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여러 이들이 거론이 되던데. 예, 모였을 때 그런 분들이 네. 이렇게 거론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기로는 이렇게 거론이 된 것뿐이고 나중에 정확히 또 문제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예. 그 김영환 의원은 무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쌍문동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쌍문동이 뭡니까 그게? 문 씨가 둘이라고 해서. 예, 문재인, 문희상 두 분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불만을 표시한 불만을 표시한 거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 좀 해봐 주시죠. 정말 그 개혁을 위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노선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둔 정치가 아니라 네.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네. 투쟁보다는 협상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을 네. 많이 요구하시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 국민, 일반 국민들을 중심에 두는 정치가 중도가 지향하는 거고요. 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강경 온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지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이기 때문에 가장 개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계속 시대에 부응해서 국민들이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네. 정치가 국민들을 중심에 두면은 오히려 더 개혁적일 수밖에
개혁적이어야 된다는 게 네. 저희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예. 여쭤보겠는데 지금 미통위 소속이시죠? 예, 미방이요. 예. 미방이라고 그러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예, 하여튼 예. 길긴 되게 길어요. 예, 예. 그런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 분리공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제조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따로 뭐 분리공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들으셨죠? 예. 이 단통법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 기형적이 혼탁한 그 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로 잡아 예.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취지로 제정이 됐고 예. 그 중에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공시제도인데 네. 이게 재계와 기재부의 힘에 의해서 네. 그 재계 입장이 대폭 반영돼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통법의 그 원래 취지가 예. 용두산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참 안타까워서 지금 네. 저희 당에서도 오늘 그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글쎄요, 지금 저희도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했죠. 재계 반대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 단말기 관련 재계. 근데 너무 쉽게 정부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예. 지금 국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네. 정부로 하여금 분리 공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게다가 참 우리나라에서 가계에서 말이죠. 한 달 평균 통신비가 15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1위죠. 예. 이거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예, 아주 그저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좀 화끈하게 좀 낮춰줄 수 없습니까? 예, 그 분리 공시도 필요하고요. 예. 또 이제 그 요금 인증제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본요금, 정액요금 인하 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또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 참 그 정부에서 쭉 추진을 안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26일에 말이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지금 의사 일정을 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6일 날 본회의에 들어가실 겁니까? 저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예.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의 어떤 태도는 예. 저희가 물론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압력을 가해서 네. 뭐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인 또 정쟁을 하는 측면인데 네. 서로 합의를 해서 네. 세월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걸 갖고 같이 들어가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이거는 기왕에 다 이제 여야의 동의를 얻어서 상임위 법사위를 다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 있고 본회의에서 이 망치만 두들기면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냥 이건 이대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토론을 해야 할 법안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또 세월호 특별법도 있고요. 예, 예. 이건 또 그것대로 또 합의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합의된 건 통과시켜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맞죠. 그 말씀 맞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여야가 예. 대화를 하고 하려면 기본적인 예의가 있거든요. 예의. 그러면 언제까지 와? 이게 아니죠, 서로가. 예. 우리 약속 정할 때도 예. 미리 상의하고 예. 우리가 사정이 있으면 약간 양해도 해주고 네. 그러면 밖에다가 막 공격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네. 하는데 언제까지 와라? 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한번 들어주시면 그쪽에서도 뭐 좀 내놓는 카드가 있지 않을까요? 뭐 세월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예. 그 유가족 대표단 좀 한 열흘 만에 만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희상 대표도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 해법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은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다가 예. 뭐 여러 가지 서로가 오해한 측면도 있고 저희가 유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틀어졌는데요. 예. 자꾸 만나야 됩니다. 여야도 만나야 되고 예. 유족도 만나야 되고 대통령도 만나서 예. 자꾸 만나다 보면 좁혀지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상당 부분 접근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만나다 보면은 해결이 되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야죠. 네.
대화 협상을 강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이럴 때 뭐 좀 적절한 절충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네,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714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전제로 죄를 감해주는 사회에서는 서민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네. 1092번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주요 기업인들의 빈 자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불공평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라는 반대 의견을 적어주셨네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2119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돈 없는 사람만 억울한 세상입니다.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높은 분이 할 말이 아니죠. 네. 9708번님께서는 이렇게 주셨네요. 다시 기회를 주되 그만큼 우리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면 2배로 죗값을 치르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냐? 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에 새누리당에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킨 바 있었죠. 청와대 청문제도 개선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참 이거 오래된 논의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연결합니다. 너무 작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너무 작은데요. 소리가 작으세요? 예. 예. 저긴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그냥 말씀해. 제 소리가 적게 들리시나요? 네. 좀 작네요. 예, 그러면 전화를 끊어주시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현행 인사 청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소리가 좀 작다고 해서 전화를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안 되네. 네. 네, 송광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했는데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인사청문 제도 개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 연결되셨나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예, 박민식입니다. 네, 아주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예, 자,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팀의 간사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벌써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간담회도 하고. 예. 아시다시피 우리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정책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인사 문제는 우리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또 인상이 워낙 강해서 이제 우리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한쪽에서는 사전 검증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뭔가 정책적인 이런 검증을 하기보다는 사람 이제 망신 주는 예. 그런 신상 털기식 검증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정치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DJ 정부 때부터 이것이 도입돼 왔기 때문에 네. 누구 편을 들 것도 없이 이번에는 이제 한번 바꿔보자 새롭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상태네요. 내부적으로 이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고 네. 다만 이제 최종적인 아직 내용물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네. 아마 한 11월 정도쯤에는 11월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 전 수석 돌연 사퇴를 했는데 이건 물론 인사청문 대상자는 아닌데 이 사전에 왜 청와대에서 이런 이들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TF팀에서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예.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네. 뭔가 시스템 상으로 좀 부족한 점은 없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본인이 경찰 수사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청와대 시스템 인사 검증하는 파트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찾아내야죠. 예.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경찰에서 청와대하고 어떤 연결하는 그런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를 놓고 볼 때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네. 여러 가지로 개선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송광영 전 수석을 사퇴시킬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퇴를 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예.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언제쯤이나 알아가지고 언제 사퇴하라고 요구했답니까? 저도 청와대 그 세세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언론 통해서 본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송광용 전 수석이 이제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뭔가 비리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사실은 사전에 체크하라고 있는 곳이 민정수석실인데 네.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면으로 보나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보고 있죠. 그렇군요. 요즘도 이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개헌 문제가 얘기 나왔다면서요? 예.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제가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고, 네, 그러셨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야 간에 또 국민적인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세월호 특별법이다, 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제 개정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이제 합의가 되기 어렵지요.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전공법으로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법인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예. 오히려 그 격가지인 세월호 특별법, 물론 중요하지만은 세월호 특별법이다, 무슨 또 선진화법이다 이런 것은 결국 헌법 아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아래에 있는 법이든 또 주변부에 있는 무슨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근본법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런 거 바꿔봐야 사상 누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사실은 즉시 사실은 시동을 거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개헌 문제 거론하면 블랙홀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올 초에도 비슷한 그 의견을 제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아마 모든 대통령들이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임기 초기에 특히 또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촉발이 되면은 그런 다른 어떤 국정 운영하는데 동력을 빼앗기게 되고 관심을 잃게 된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호 의원은 즉각하자고 이제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런데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하여튼 좀 유보적인 그런 분위기를 발표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내에서 말이죠.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거 빨리 당장 좀 개헌 좀 하자 하는 의견에 동참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까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동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본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제 근데 논의를 이제 시동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 전 지사께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 혁신이지 개헌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 혁신이라는 것도 이게 헌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도외시하고 헌법은 옛날에 아주 어떻게 보면 오래된 시대의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날 정치 혁신 한다고 해봐야 이것도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분권형 개헌을 주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4년 연임제 쪽을 주장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여러 번 언론 통해서 제 개인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그 부분 예컨대 뭐 분권형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이제 그런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먼저 정답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알겠습니다. 이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네, 그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당내 인사들 일단 구성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지금 원희용 지사, 나경원 의원이 이제 혁신위에 참여할 것 같고 홍준표 의원도 동의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친박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언론 통해서만 봐서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제 뭐 막 그 아직 보수혁신위원회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예. 또 거기에 참석하는 멤버들이 누구인지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 지레 뭐 이것을 개파적인 시각으로 뭐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또 어떤 의제를 뭐 논의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레 이렇게 선을 긋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우선 한번 이제 보수혁신위원회가 뭐 김문수 전 지사 하면 누구나 다 그분의 진정성을 다 인정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친박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뭐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 아유 언론을 아마 여러 사람들의 그런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여야 간의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26일 날 본회의는 나가실 겁니까? 저는 나갈 겁니다. 예. 나갈 것이고. 근데 지금 대화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인데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여러 번 이제 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의원총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합니다만은 예. 지금 정기국회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국회의 입법 기능, 뭐 법안 심사 이것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세금을 내년도에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예산 심사하고 또 그동안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 이 두 가지 아주 본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그냥 내팽개 치고 국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저는 용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자꾸 이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물꼬를 트는 것이 옳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839님, 우리나라가 성장에만 매달려야 하는 개발도상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379번님께서는 죄값을 놓고 거래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형을 사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